오늘 한 아이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의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얼마나 귀 기울여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생각해보세요. 겨우 5살. 한창 친구들이랑 신나게 뛰어놀아야 할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다리에 보조기가 없으면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녀는 훗날 세계 정상에 우뚝 서는 양궁 선수가 됩니다. 정말 역경을 희망으로 바꿔낸 믿기 힘든 이야기죠? 네, 바로 미국 양궁 국가대표 브래디 앨리슨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병의 이름은 바로 레그 칼베페르테스 병. 이름이 좀 어렵고 생소하죠? 그의 이야기는 이 병에 대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레그 칼베페르테스병, 줄여서 그냥 LCP라고도 부르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딱 들으면 아실 수 있도록 이 병의 정체가 도대체 뭔지 알기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요. 한창 크는 아이들의 고관절, 그러니까 엉덩이 관절뼈로 가는 피가 어느 날 갑자기 잠시 멈추는 병이에요.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뼈의 일부가 괴사, 즉 죽게 되는 거죠. 성인에게 생기는 대퇴골도 무혈성 괴사랑은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아이들을 더 유심히 지켜봐야 할까요? 주로 4살에서 8살 사이, 특히 남자아이들한테서 80% 이상,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래보다 체격이 좀 작거나 뼈 나이가 어리다거나 ADHD가 있는 경우 또 간접흡연 같은 환경적인 요인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가 다리 아프다고 하면 크느라 아픈 거보다 하고 성장통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LCP 초기 증상은 성장통이랑 미묘하지만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 바로 절뚝임입니다. 성장통은 보통 밤에 아프고 주물러 주거나 쉬면 좀 나아지잖아요. 근데 LCP는 반대예요. 활동할수록 통증이 더 심해지고 다리를 절게 됩니다. 이상하게 고관절이 아픈데도 아이는 무릎이나 허벅지가 아프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유 없이 아이가 계속 다리를 전다면 이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성인과는 다르게 우리 아이들의 뼈는요, 정말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LCP 치료의 목표는 뼈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막는 게 아니라 이 자연적인 치유 과정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줘서 원래의 동그랗고 예쁜 고관절 모양을 지켜주는 데 있습니다. LCP는 총 4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되는데요. 처음엔 혈류가 딱 끊기는 초기 단계, 그 다음엔 뼈가 괴사하면서 무너지는 단계, 하지만 우리 몸이 가만히 있지 않고 죽은 뼈를 치우고 새 뼈를 막 만들어내는 재생기, 그리고 마침내 뼈 모양이 완성되는 잔여기로 이어집니다. 이 전체 과정이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아주 긴 여정이죠.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이 병에 대한 접근법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서양의학적인 접근과 한의학적인 접근인데요. 두 방식 모두 치유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지만 그 과정이나 철학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서양의학은 주로 유치, 그러니까 뼈가 찌그러지지 않게 제자리에 딱 고정하는 데 집중합니다. 보조기를 차거나 심하면 수술 같은 방법을 쓰는 거죠. 반면에 한의학적인 접근은 재생,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한약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뼈가 더 빠르고 튼튼하게 다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몸의 능력을 끌어올려주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요. 보통 통증을 줄이려고 많이 쓰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즉 NSAID들을 장기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드물긴 하지만 특정 약물이 오히려 골괴사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적인 접근은 어떤 가능성을 보여줄까요? 실제 관련 연구 결과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보니까요, 한약 치료가 꽤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걸로 나타났어요.
괴사된 뼈가 회복되는 속도를 높여주고 전체 치료 기간을 눈에 띄게 단축시켰다고 하고요. 특히 병의 초기 단계일수록 효과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우량률이 79.2%에 달했다고 보고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정말 주목할 만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한약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평균 2.1년 정도 쭉 지켜봤는데, 이때 우량률이 무려 94.87%에 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량률이라는 건 치료 후에 고관절 모양이 거의 정상에 가깝게 아주 잘 회복된 비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정말 대단한 수치죠? 하지만 뼈가 다 나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안심하기엔 좀 일러요. LCP와의 싸움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거든요. 네, 바로 아이의 키 성장 문제입니다. 이 LCP라는 병이 대퇴골드 주변의 성장판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잘 끝난 후에도 우리 아이의 성장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이가 다리를 전다? 절대 그냥 성장통이겠거니 하고 넘기지 마세요. 둘째, 특히 놀고 난 후에 사타구니나 허벅지, 무릎이 아프다고 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셋째,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가 끝나도 아이 성장이 멈출 때까지 꾸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브래디 앨리슨 선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큰 희망을 줍니다. 그의 사례처럼 제때에 올바른 진단을 받고 꾸준히 관리한다면 우리 아이들도 어떤 어려움이든 충분히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과 전통의 지혜를 함께 활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를 모아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지켜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어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요?